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무섭고 꺼내기도 꺼려지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상황에서 생사를 넘나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은 단 몇 분 안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85세,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 남민철 박사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심장을 돌보며 정말 많은 생의 순간들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소중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19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 제 환자분 중 한 분, 78세의 김정수 어르신께서는 자녀는 모두 출가하고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친 뒤 가슴에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체한 거겠지 하며 소파에 앉았지만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알려드렸던 심장마비 대처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실천하시고 결국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과연 본인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나는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해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심장마비는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긴급한 순간에 나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대처법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신가요? 혹은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부모님이나 형제, 이웃이 홀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곁에 없는 순간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생존법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대처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영상 끝날 때쯤에는 당신의 삶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도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마비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묘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장마비의 첫 신호는 가슴 중앙이 갑자기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답답함, 혹은 안에서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 같은 압박감. 이런 증상은 몇 분 후 사라지기도 해서 단순히 체한 것 같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은 이미 SOS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땀이 비오듯 흐르며 팔이나 어깨, 턱, 심지어 등까지 뻐근해진다면
이건 아주 분명한 경고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또는 고령자 분들은 가슴이 아니라 등이나 윗배, 턱이 조이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위장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74세 김정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위가 좀 쓰리네 하고 따뜻한 물만 드시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지만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며 넘기셨죠. 결국 참다 못해 119에 전화하셨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숨이 차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증상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다 해도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장마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 몇 분 안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애들한테 먼저 전화해 봐야지.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기 싫어서. 그런데요, 이 판단이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은 단 1분 1초를 다투는 장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세 조영수 어르신입니다. 조용히 혼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시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차고 왼쪽 어깨까지 쿡쿡 쑤셨습니다. 조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 강좌를 자주 보셨던 터라 이게 심장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하셨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가 끊기는 순간부터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10분, 20분이 지날수록 손상은 커지고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119입니다. 괜찮을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괜찮음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보다 이웃보다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응급의료팀입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심장 상태가 나빠지는 도중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입니다. 당신의 손에 든 전화기, 그 한 통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전화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 작은 행동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했다면 그 다음은 당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억지로 물을 마시거나 이불을 정리하거나 혹은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는
당신의 몸 전체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앉은 자세에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무릎은 살짝 굽힌 채 호흡이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앉아 계세요. 눕는 것이 편하다면 옆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단, 머리를 너무 낮추면 숨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베고 심장을 짓누르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혹은 심장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하나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삼키지 말고 꼭 씹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물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평소에 의사에게 금기라고 들은 약이라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의사 지시를 받은 약에 한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호흡이 편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복용 가능한 약이 있다면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을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설마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 당신의 약은 어디에 있는지, 응급전화는 쉽게 걸 수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이게 바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중요한 행동.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몸 상태가 더 나빠져서 말을 못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응급구조대가 집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 구급차가 도착해도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거나 귀중한 시간 몇 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구급대원은 훈련되어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면 심장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남아 있다면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구조 시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이런 준비도 좋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공유해 두세요. 스마트 도어락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할 때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말씀드리세요. 실제로 많은 구급 상황에서 문이 잠겨 있어서 몇 분을 더 기다렸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용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고 위치와 번호를 가족이나 이웃, 가까운 병원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혼자 사시는 81세 윤금내 어르신은 심장 통증이 시작됐을 때 119에 전화를 걸고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심전도 체크와 산소 공급을 할 수 있었고 큰 고비 없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의료진이 있어도 시간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해놓지 않으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심장을 진정시키는 호흡의 기술.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마음입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나 지금 죽는 건가? 이러다 아무도 못 보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 빠르게, 더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위기를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흡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호흡 조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1, 2초간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6초에 걸쳐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3에서 5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머리도 다시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단순히 기분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장의 부정맥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김윤호 어르신은 밤에 갑자기 가슴이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공황이 밀려왔지만 예전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호흡을 먼저 잡아야 심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앉은 자세에서 이 호흡을 반복했고 그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흡법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것. 어쩌면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에 산소를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심장이 쓸데없이 힘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한층 높아집니다. 6번째, 편안하게 심장을 보호하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챙기려고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컵을 가지러 가거나 가족에게 전화하려고 걷거나 옷을 챙겨 입으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한 덜 뛰게 해줘야 합니다. 움직임은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그만큼 손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 등을 기대고 두 발은 바닥에 붙인 채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 자세가 좋습니다. 누울 수 있는 상태라면 옆으로 눕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자세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머리를 너무 낮추진 마세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허리띠, 넥타이, 상의 단추, 브래지어처럼 몸을 조이는 것들은 모두 풀어주세요. 옷이나 소지품이 몸을 누르고 있으면 숨 쉬는데 방해가 되고 심장과 폐가 움직이는데 불필요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특히 숨이 가빠오거나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 때는 몸을 느슨하게 하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움직일 때는 아주 천천히, 몸이 더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자세와 환경을 만들어주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83세 이종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종순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금씩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혹시 심장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거실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은 채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그 자세 그대로 얌전히 기다리셨다고 하더군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셔서 심장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그분의 심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땐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스마트폰 설정으로 생명 정보를 남겨두기.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기계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의료 정보 등록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의료 아이디, 안드로이드 폰은 긴급 정보 혹은 긴급 연락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에는 당신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약물, 알레르기, 긴급 연락처 등을 미리 입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보는 잠금 화면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쓰러졌을 때 119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당신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의료 아이디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고 이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고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렇게 응급처치를 안전하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에 사는 80세 이선자 어르신은 시장 앞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을 느껴 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응급전화를 누르려 했을 때 휴대폰 잠금 화면에 뜬 긴급 연락처 아들 이현우를 보고 119 신고 후 가족에게도 연락을 했고 119보다 먼저 가족이 도착해 초기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준비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의료 아이디를 선택하고 정보 입력. 안드로이드는 설정 안전 및 비상 의료 정보 긴급 연락처 항목. 한 번만 해두면 그 정보가 당신이 말할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어르신들 스마트폰도 함께 설정해 드리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면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지 말고 응급 서비스에 먼저 전화하세요. 아스피린,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편한 자세로 심장을 쉬게 해주세요. 문을 열 수 있다면 열고 도움이 오기 쉽게 준비하세요.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깊게 쉬세요. 심장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 지식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준비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들어가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